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기억나십니까?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둔 겁니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모든 공직선거법이 보면은 공소시한이 다 있습니다. 당내의 대표 선거 때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소시효 기간을 둔 것이고 그 법에는 국민의힘의 의원도 같이 공동 발의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강성필 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세 분이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쓴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돈봉투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 6개월로 줄여야 된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면 이 기소나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느냐. 거기다가 또 법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아주 짧게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돈봉투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버려서 아예 조사를 못하고 법으로는 판단을 못하게 된다. 지금 이 지점이 논란의 중심인 거죠. 이게 꼭 돈봉투 사건을 노리고 했다고 봐야 되나요? 여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돈봉투 사건을 노리고 했다를 한 8할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정당법 50조에 의거해서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소시효를 5년 정도로 봐야지 적합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수사기간이 많이 남았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이거 6개월까지로 하고 중요한 것은 부칙에서 기존의 범죄도 소급 적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전 현직 의원 20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지금 표적으로 두고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에 8할 정도의 무게를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지금 부칙에 단서가 붙지 않았다면 네. 기존 범죄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라는 단서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일부 또 타당성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일부 타당성 있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거법과 준해서 어느 정도의 공소시효가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정당법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아하. 일단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네, 네.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법안이다. 그쵸. 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걸로 해석이 되는 네. 특히나 돈봉투 사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개정돼 갖고 실시가 되면.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네.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까지 쉽게 말해서 면소되는 네. 그러니까 소급 적용되는 것은 분명히 빼야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 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발의했는데 그 법의 혜택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민주당 의원들이 면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민주당의 의원들이 해결되는 그런 것은 소급 적용은 빼서 네. 그런 오해를 없이 만들면 이 법안 자체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정당법상 그러니까 당내 경선도 사실 우리가 공직선거법하고 똑같은 준하는 처벌을 받고 또 같은 선거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치러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도 6개월로 맞추는 것이 법의 체계상 맞는 것이고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가 사실 이런 걸 잡으라고 체계 자구 심사가 이런 것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급 적용만 빼고 나면 이 법은 여야가 함께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법안을
한다고 하면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만약에 못했다고 해도 문제고 네. 알고 해도 문제고 네. 그런 경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되면은 돈봉투 사건이 포함돼서 다 면죄부 받는다는 걸 모르고 했을 리 없고 만약 몰랐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아무리 정당하게 포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소급을 하도록 돼 있다라는 부칙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다분히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이 돈봉투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돈봉투 사건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유무죄가 갈리고 사법 처리까지 다 마무리된 이후에 정당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논란이 된 법안은 좀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입법 전쟁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법안 말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개정안이 또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형법 개정안 이건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성남FC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3자 뇌물죄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3자 뇌물죄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 개정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누군가를 떠올리는 의도를 의심케 하는 그런 개정안 아닙니까? 이게 너무 티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민주당이 조금 뻔뻔함을 넘어서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금 입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됐던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던 게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예요. 네. 네, 그럼 전 이게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고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것도 민주당이고요. 근데 이것을 다시 빡빡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적용을 시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3자가 만약에 이런 시나 도, 기관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걸 없애자고 하는데 이건 다분히 그냥 이재명 대표를 적시하고 하는 게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나 두산 같은 경우가 정말 적지 않은 돈 약 130억 등의 기업들이 130억 정도에 되는 금액들을 네. 제3자 뇌물 공여를 했다라고 이건 보여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이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이게 지금 순수하게 시로 수익이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1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여금들도 많이 나갔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성남FC는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여당을 공격할 때 뭐 특활비 등에 대한 공개 안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성남FC 부분에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없애는 법안을 개정안을 냈다? 일단은 뭐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뭘까라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적극 행정의 범위 자체를 이 제3자 뇌물죄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에 이제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업체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뭐 복지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측의 뭔가 지원을 해준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의 어떤 제한 때문에 또는 법의 여러 가지 위법성 사유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최대한 이제 뭐 지자체 행정이나 아니면 국가 행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어떤 법의 실생활에서의 허점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취지는 좋습니다. 명분과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는 위법에 해당하지만 지금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을 본 당사자가 공공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더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더해서 건축 허가에 네. 건축의 허가나 준공 등에 있어서 지금 막대한 이익을 줬다라는 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